다음 반도체와 다이오드, 순수한 반도체예요. 순수한 반도체는 교과서에 따라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 원자과 전자란 개념은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돼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 원자번호 6번입니다. 그러면 핵에 6개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요. 궤도는 2개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고요.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결합은요. 비금속 원자끼리, 그러니까 공결합은 반드시 비금속과 비금속이요.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쌍을. 그렇죠? 비금속 원자끼리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형성된 결합으로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배치될 때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 가장 바깥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러면 얘도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옆에 있는 애도.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네들이 공유결합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부인 6명인데 나 8명 돼야 만족해. 이렇게 된 거고요. 옆에 있는 애도 나도 부인이 6명이야. 그러면 우리 같이 쓰자. 이거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도 부인 8명, 얘도 부인 8명. 일부 8처제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비금속과 비금속만 해당된다. 됐죠? 다시 순수 반도체 봅시다.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입니다. 구조는요. 원자과 전자 4개인 14족 원소, 규소나 저마늄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과 전자 4쌍이 공유 결합을 합니다. 전기 전도성은요. 원자과 띠에 전자들이 꽉 차 있어서요. 원자과 띠는 꽉 차 있고요. 자, 약간 띠틈이 있습니다. 띠 간격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므로 전기 전도성이 낮습니다. 자, 규소는요. 14족 원소로 가장 바깥 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규소도 4개일 거예요. 그러면 한 쌍을 공유하고요. 또 옆에 있는 규소도 전자가 4개예요. 원자과 전자. 그럼 한 쌍 공유하고요. 옆에 있는 규소도 나도 4개인데 한 쌍 공유하고요. 아래에 있는 전자도요. 나도 4개인데 이렇게 해서 한 쌍 공유하면서 계속 공결합을 4군데로 이렇게 이어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소 하나당 공유 전자쌍을 4개 가지고요. 옆에 있는 애들도 다 4쌍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8개를 만족하면서 결합이 4군데 다 이루어져요. 원자과 전자 4쌍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모든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자유전자나 양공수가 적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그래서 낮은 거예요. 됐죠? 다음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인 반도체예요. 이때 도핑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순수한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띠 간격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하는 것과 같고요.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순수 반도체는요. 원자과 띠가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띠가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지 못하는데요. 이때 도핑을 하게 되면요.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인데요. 에너지띠가 여기 생기거나 여기 생기거나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띠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에너지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좁아지거나 새로운 전도띠가 만들어지면서 전류를 좀 더 잘 흐르게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 전하를 운반하는 양공 또는 자유전자가 순수한 반도체보다 많으므로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이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요. 자, P형 반도체는요. 규소에다가 원자과 전자 3개인 붕소를 도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규소는 원래 네 군데 공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붕소가 들어가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세 개예요. 그러면 세 군데 공유 결합하고요. 한 군데 빕니다. 그러면 양공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붕소는 인접한 규소 원자에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3개인 붕소를 도핑하면요. 공유에 필요한 전자 1개가 부족해요. 이 빈자리에 양공이 생겨서 우리가 이걸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순물 원자 위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에 전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양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쉽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전이합니다. 원자가 띠 위에 양공이 생기는 게 P형입니다. 잘 기억해놔야 돼요. 양공 가까이 있는 전자가 이동해서 양공을 채우는 형태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에너지띠, 원자가 띠의 전자가 불순물에 의해 생긴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서 생성된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릅니다.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자입니다. P형 반도체예요. 다음 N형 반도체는요.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놈을 도핑하는 겁니다. 자, 규소 원자가 원래는요, 4군데 공유결합하면서 원자과 전자 4개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데요. 이는요, 공유결합을 4군데 참여하고 여분의 전자가 하나 남아요.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는요, 인접한 규소 원자에 전자를 주면 양이온이 됩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5개인 인을 도핑하면요, 1개, 전자 1개가 공유결합을 참여하지 못하고 자유전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요. 불순물 원자에 의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채워진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띠에 전자가 채워진 상태가 되고요. 얘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하고요.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생긴다. 이게 N형 반도체예요. 됐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양공이 생기는 거고요. N형 반도체는요. 전도띠 바로 밑에 전자가 들어있는 띠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구조는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가 원자에 약하게 속박된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가 흐르는 구조고요. 에너지띠, 불순물에 생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자예요. N형 반도체요. 됐죠? 그래서 특징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와 불순물, B형 반도체는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를 도핑하고요. N형 반도체는요.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스 등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를 도핑합니다. 불순물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건 뭘까? 불순물 반도체에서도 순수한 반도체와 같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와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가 모두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됐죠? 자, 이번에는 PM 접합 다이오드를 배워볼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반도체 소자로요. 전류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실제 다이오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내부 구조를 보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건데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고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P형 반도체는 삼각형 형태로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찍선을 그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때요. 전류는 반드시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꼭지점 방향, 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여야 되고 여긴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서 건전지를요. 플러스 극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건전지를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다이오드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음 PM 접합 다이오드의 전하 분포와 에너지 준입니다. 자, 전하 분포. 자, 접합 전이에요.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불순물은요. 최고각 전자가 3개인데요. 원자과 전자 3개인데요.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요. 많은 상태가 됩니다. P형 반도체 그리고 양공이 있어요. 다시 N형 반도체 불순물은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같이 최고각 전자가 5개인 놈이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요. 자, 불순물 자체가 양전화가 되고요.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둘을 접합하면요. P의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가 확산해서 서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확산돼서 소멸돼 버려요. 접합면이에요. 접합면. 자, 접합 전에는요. 접합 전 에너지 준위는요. 반도체 내부에서 양공과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가능합니다. 접합 전에는요. 자, 접합 후에는요. B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생겨서 접합면 바깥쪽에 양공과 전자는요. 이동하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이렇게 생겨버리니까요.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접합면을 사이에 두고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공하고 전자가요. 일단 이 상태입니다. 공핍층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접합면에 형성되는 양공과 전자가 거의 없는 영역을 공핍층이라고 해요. 자, 전하를 운반하는 양공과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큽니다. 됐죠? PM 접합 다이오드의 전압 연결,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바이어스는요. 반도체 수자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외부에서 가는 전압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작고 가벼우며 작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고요. 광통신 외에도 레이저 포인터, 프린터, 디스플레이, 바코드 스캐너, 빔 프로젝터, 각종 측정 장치 등 우리 생활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자, 순방향 전압 연결, 순방향 바이어스예요. G형 반도체의 전원의 플러스극을 N형 반도체의 전원의 마이너스극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지를요. 이쪽이 플러스를 P형 쪽에, 마이너스를 N형 쪽에 연결합니다. 불순물 이온 때문에 생긴 전압과 전원의 전압이 반대 방향이므로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얇아지거나 거의 없어집니다. 다시 봅시다. 여기가 원자가 띠고요. 여기가 전도띠인데요. 간격이 이 정도 있었어요. 접합면 부근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아지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플러스로 끌려가고요. 자,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됐죠? 그러면서 접합면이 좁아져요. 됐죠? 그러면 접합면 부근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아지면서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양공을 채우면서 소멸돼요. 다음 역방향 전압,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P형 반도체의 전원을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 전원을 플러스 극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가버리고요. 이쪽으로요. 양공은 또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불순물 이온 때문에 생긴 전압과 전원의 전압이 같은 방향이므로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더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N형 반도체의 불순물 플러스로 할 때는 불순물, P형 반도체에서요. 마이너스를 띤 불순물이 층이 더 두꺼워집니다. 접합면 부근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커지면서요. 자, 전류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자, P형 반도체에는요.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전류가 PM 접합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걸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만 전류 흐릅니다. 이번에는 역방향 전압을 연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극을 P형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요. 얘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놔야 돼요. 다음 다이오드의 용입니다. 정류회로 이용돼요. 우리가 교류가 만들어지면요. 전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건 가지만요.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건 못 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건 제대로 흘러가는데요. 반대는 흐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출력이요. 그래서 얘네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회로 정류작용에 이용됩니다. 이 정류는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이에요. 다음 다이오드는요.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입니다. 얘는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 놈들이에요. 순방한 전압이 걸려 접합면에 전자와 양광이 결합할 때 이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방출됩니다. LED요. 다음 광다이오드. 자, 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면요. 접합면에서 전자가 전이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미 센서, 화재 경보기, 리모컨 수신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P형 반도체가 위쪽이고요. N형 반도체가 아래쪽인데요. 빛을 비추면요. 자, 전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양공 위쪽으로 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요. 발광 다이오드는요. 전류가 빛을 만들어내고요. 광 다이오드는요. 빛 에너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에너지 준 차이가 생기므로 띠 간격이 다른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하면요.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고요. 소모 전력이 작고 수명이 길고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어서 영상 표시 장치나 조명 장치에 많이 사용됩니다.